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 3시 반입니다. 제가 역시 계약하실 채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채권자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거를 좀 읽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채권자 이제 계약을 하면은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계약 당사자는 저는 이제 신용정보회사 중에서 고려신용정보에 지금 근무하고 있죠. 그래서 고려신용정보와 채권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계약 당사가 돼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임 계약서를 적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서류도 조금 이렇게 위임 의뢰서라든지 작성하게 되는데,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채권자분들 중에서는 이 계약 내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3시, 정확하게 새벽 3시 25분입니다. 25분인데 오늘 좀 한 30분 더 일찍 좀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려신용정보라는 신용정보 회사와 계약을 하면은 일반 대부분 지금 신용정보 회사에서 계약하는 양식은 좀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용정보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또 지휘와 그리고 있는 그런 통제를 좀 받기 때문에 좀 계약서 자체는 비슷하지만 또 우리 고려신용정보에서 계약하는 또 부분들이 또 상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임 의뢰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위임 의뢰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요거는 위임인 정보, 그리고 위임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요. 그리고 채무자 정보, 연대 채무자, 그리고 금액, 그리고 이제 뭐 계약 내용, 뭐 추심 성공이 얼마하고 신용조사가 얼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성하고요. 이건 간단합니다. 위임 의뢰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한 분은 고려신용을 가지고 또 한 분은 채권자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위임 의뢰서 작성 뭐 유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고려신용정보는 제휴보무사 사용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고객 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인데요. 이런 거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의 체결, 유지, 이행, 관리, 종결, 개선, 신청,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 이행, 신용 질서 문란 행위, 분쟁 처리, 상당 의무, 민원 처리, 본인 여부, 채권자의 성명상호, 생년월일, 성별, 뭐 사업자 번호, 주소, 업무 수행, 채권 추심 위임 계약 해지 후 최장 5년까지. 요거는 우리 위임 계약의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걸 동의를 받고, 그에는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작성하고, 그리고 주요 설명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약 사항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는 건데, 이제 누구든지 이제 이 계약서를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위임 계약, 위임 을에서 요거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금액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채권자분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라는 겁니다.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 우리 고려신용정보는 그 계약서가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계약서 한 건당. 왜냐하면은 계약서를 이제 채권자와 계약을 하는 계약서는 다 시리얼 넘버가 부여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서가 정당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또 확인도 할 겸, 그래서 우리 고려신용정보 계약서는 고려신용정보도 신용정보회사잖아요. 고려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를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 계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또 채권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사장님, 김 팀장하고 계약한 내용은 일단 구두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궁금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요 방송을 하면서 요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를 우리 고려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의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채권자한테는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요게 지금 핵심은 실은 이런 채권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 추심원들이, 제가 이제 국가공인신용관리사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채무자들이 보통 추심 직원한테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던 채권자하고 합의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추심 담당자한테, 채무자한테 연락이 왔으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뭐 계약대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를 상대로 뭐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계약대로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당사자 간에 구속이 되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만약에 어기면은 뭐 이렇게 법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채권자가 된 사람한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법 진행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은 또 모양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하기 전에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라는 것을 이렇게 숙지하고, 그런 뭐 이렇게 돈을 받고도 안 주는 채권자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 계약서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식적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고, 또 신용정보회사는 요 그 위임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목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 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 추심 또는 신용조사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갑은 위임인 채권자가 되고요, 을은 신용정보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고려신용정보가 되겠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의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 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는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 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을 대신하여 채권 추심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5. 위임 을에서란 이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 6. 위임 을에서상 대리인은 갑으로부터 이 계약의 체결 및 채권 추심 위임 을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1.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2. 갑은 원의무효 채권을 을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3. 을은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서 채권 추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채권 추심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 가이드라인 등 법률 법규라 한다. 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1.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신용조사 또는 추심을 의뢰한 대상 채권이 제2조 1호의 소정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채권이 정당한 채권이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을 한다. 보통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1년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실익이 없는 채권은 추심 담당자에 따라서 종결을 칠 수도 있습니다. 3.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을의 추심활동과 관련된 소송 절차 진행, 채권 보존 조치 완료, 강제집행 절차 진행 등 추심활동이 진행 중일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자동 연장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을의 추심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는다. 법진행이 진행 중인 채권은 그러니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5조 채권 추심 업무의 내용과 범위 1.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 추심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하여 소재 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추심이라고 합니다. 5. 4.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채권 추심 담당자, 저는 김 팀장 고려신혼점에서 영업직원이 아니라 채권 추심 팀장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방금 말씀드린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 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 업무 2. 다음 각호의 행위는 을이 수임인으로서 수행하는 채권 추심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소송행위 등 변호사, 법, 소정의 법률사무 및 법의 제출 문서의 작성, 대행 등 소정의 법무사 업무 2. 요 1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고려신혼정부는 재법무사를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말씀하기는 저렴하고 그리고 신속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2. 소멸시효의 중단 등 소멸시효 관리행위, 시효 완성 임박 등에 관한 을에 대한 통지 포함. 소멸시효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을이 여기 보면 이에 각호 행위에서 을이 수임인으로서 수행하는 채권 수임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이란 것은 이제 시효가 이제 계속 흘러갑니다. 각 채권은 시효라는 게 있죠. 판결받는 거는 판결은 보통 10년 가고요. 일반 상거래는 한 3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법 진행을 하면은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3. 채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한 안내 및 법적 조치. 제6조 채권 추심 업무의 위임 방법.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채권의 원인 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3. 위임 을에서의 기재된 대리인은 갑으로부터 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4. 추심의 대상이 된 하나의 채권에 수인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중 일부의 채무자만 위임 을에서에 기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이 계약은 그 나머지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채권 추심 업무의 개시. 1.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난 뒤에 채권자가 직접 이제 채무자에게 추심 돈 받는 행위를 할 때는 을 고려신용정보 추심 담당자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8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1. 을은 채권 추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각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2. 채권의 대물 변제 또는 분할 약정에 관한 사항. 3.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1. 제10조 및 11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4.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 의사를 밝힌 경우. 5.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한 경우. 6.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경우. 7.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밖에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8.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경우. 9.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면책 또는 회생 절차 등을 신청한 경우. 10.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11. 갑의 주소, 상호, 연락처 및 변제금 수령 계좌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갑은 을에게 채권 추심 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그 밖의 전자문서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통지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가름하기로 한다. 4. 을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사실 통지나 신용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갑이 동조 제2항 제11호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태만하게 그러니까 게을리함에 따라 을이 종전의 주소, 연락처, 변제금 수령 계좌 등을 이용하게 되어 발생된 불이익, 의사표시 미도달 등은 갑에게 기속되며 을은 면책된다. 제9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1. 갑은 변제금 수령을 위하여 갑의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지정하여 위임 을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 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을의 계좌로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을이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한 추심 성공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각과 을의 사정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정하는 때는 그에 따른다. 요거는 이제 고려신혼정보 계좌로 입금을 받았을 경우에 3영업일 그리고 영업일 3영업일 이내에 채권자 통장으로 계약했을 당시에 채권자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는 그 말입니다. 4. 전황의 추심 성공 수수료 외에 각과 을 사이에 상호 정상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1월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상과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항의 인도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채권 추심 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수임 사실 통보서를 발송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 추심 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2.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계계약이 체결된 경우. 3.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4. 채권 관련 변제 공탁으로 갑이 공탁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급된 경우. 5.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경우. 을의 채권 추심 업무로 인하여 갑이 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법적 비용을 수령한 경우. 7. 을의 채권 추심 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8.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 중에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9. 채무자의 영업권 및 그 밖의 권리, 특허권, 상표권, 신용신앙권, 의장권, 무형자산 등을 갑이 양수할 경우 이를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 을에 한 평가 금액을 근거하여 각각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평가 금액으로 산정함. 예, 지금 요거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가 우리가 2장이에요. 2장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장입니다. 위임 계약서가 2장인데 오늘 일단 제가 한 장을 먼저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지금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목이 많이 잠기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 중에서 첫째 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방송 시간을 잡아서 제가 두 번째 장도 말씀드리고 우리 고려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계약서 있는 대로 일단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이 위임 계약서에 대한 좀 이렇게 해설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많죠. 헷갈리시고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 즉 우리는 고려신용정보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냥 신이 성실하게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 추심하는 담당자와 항상 상의를 하고 그리고 계약이 되는 동시에 채권 수수료는 발생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채권자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본인이 직접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신용정보회사에서 법진행 해서 했는데 뭐를 했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옳지 못하는 거고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어떤 이유를 이제 제어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계약서 읽어드렸죠. 예, 고려신용정보에서 이제 채권 수임 통보서 보내고 담당자가 채무자가 어떻게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그냥 돈을 갚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무부무사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뭐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그래서 이 모든 행위는 우리가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 제가 읽어진 요 내용 안에 뭐 그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채권 추심 담당자하고 이제 이렇게 채권자가 위임계약을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담당자는 항상 이렇게 서로 대화를 가지고 돈을 받는 목적으로 이제 추심을 이렇게 협조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공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권자와 신용정보회사는 서로 신의상실 관계가 맞죠. 유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수수료가 주기 싫어서 뭐 이런저런 변명하는 채권자도 있는데 그래서 모양도 좋지 않고 또 옳지 못한 거고, 그리고 그런 채권자분은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인계약서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런 좀 몰상식한 채권자를 위해서 계약서도 필요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채권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주심 담당자가 고생했으면 고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나중에 대금 회수를 하더라도 제가 이달 초에 1월 초에 제가 한 1억 한 4천 정도 1억 5천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자분은 굉장히 감사함을 저희한테 표현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보람을 또 많이 느낀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달 말에 제가 또 한 1억 5천 정도 더 돈이 들어올 거거든요. 요분 채권자분도 미리 팀장님 덕분에 이렇게 했다고 또 사전에 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대부분 채권자들은 진짜 좋은 채권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김 팀장도 실은 제가 이게 저는 이렇게 촬영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가 2004년도에 고려신혼정보 입사해서 오늘이 며칠이죠? 2021년 1월 27일이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새벽 3시 51분입니다. 새벽 3시 51분. 예. 2021년 1월 27일 새벽 3시 52분인데 일하는 시간에는 제가 촬영할 시간이 없고, 또 퇴근해서는 촬영하기에는 우리 아기가 아직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이렇게 항상 새벽에 제가 이제 3시나 4시에 저는 기상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대유행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실은 여기 근방에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이게 지금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저는 과거에는 외모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백해서 올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새벽에 또 일어나서 촬영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이 유튜브는 제가 대문에 있지만 일과 일상이 있는 그 채널입니다. 저는 김 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이 채널을 좀 편안한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거의 노편집으로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리고 감기 걸렸으면 감기 걸린 대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또 거의 100% 노편집으로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새벽에 일어난 이유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요. 보통 요즘에는 지금은 대유행은 제가 좀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좀 즐겨했는데, 요즘은 일체 이제 여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의학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학 공부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채권 추심 일이잖아요. 저는 추심 팀장입니다. 고려신혼정보에서. 고려신혼정보는 영업과 추심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업은 영업만 하는 직원이고, 추심은
제가 계약서 읽어드린 같이 채무자 조사와 채권 추심 업무를 같이 방문 추심 등을 해서 추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오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요즘 지금 제가 구독자가 100분이 제가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제가 선물로 이렇게 구독자분한테 제가 제주도산 한라봉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구독자분이 그 선물을 받으시고 저한테 그보다 훨씬 비싼 쿠폰을 또 보내주셨어요. 뭐 케이크하고 이런 요즘 케이크 쿠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하고 먹으라고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분이. 제가 너무 하여튼 좀 이거나 제가 그냥 선물 드리려고 한 건데 쿠폰을 받으니까 너무 이게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어떤 사람 맛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또 별도로 제가 또 드렸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김 팀장은 2004년도에 고려신혼정보에 이제 입사를 했고, 오늘 날짜 2021년 1월 27일 새벽 지금 현재 4시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고려신혼정보 전국 채권 추진 팀장으로 있습니다. 팀장으로 있고 2006년도에 저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에 합격했습니다. 2006년도 제2회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제가 실은 이런 제 블로그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하지만 실은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지금 PR을 하냐 하면은 뭐 요즘에는 PR을 하지 않으면은 전혀 채권자분들이 선택권이 없잖아요. 제가 뭐 고려신혼정보에 김 팀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제 PR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블로그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은 자기하고 채널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실력이란 것은 경험이 이제 오래되고 계속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실적을 내밀고 하는 사람 또 실력이 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김 팀장하고 또 제 유튜브를 보는 채권자가 계시면은 또 채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저한테 상담해 주세요. 김 팀장은 영업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위한 계약을 하지 않고요. 상담해서 가능성 있는 채권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오해 소지도 없애고, 그리고 계약을 굳이 안 하더라도 제가 채권 관리하는 거나 시효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간략하게 채권 추심 이인계약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그대로 글씨를 좀 읽어드렸는데 좀 참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는 지금 두 부로 되는데 지금 첫째 장 읽어드렸고 둘째 장도 제가 마저 이렇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거는 김 팀장 그 메일 주소 있죠? 그 김 팀장 메일 주소 항상 적어놓으니까 김 팀장 메일로 좀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대문으로 보면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김 팀장이 구독자입니다 하면은 제가 우리 또 구독자는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사항에 따라 제가 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하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생님 또 이렇게 새벽에 촬영하면은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눈곱만 세수만 하고 촬영을 하는데 비몽사몽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촬영을 오늘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지금 구독자 110분 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김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는 구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제가 하는 일이 채권 추심 일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이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팀장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